안녕하세요. 마음 읽어주는 여자 마녀 최영란입니다. 마녀의 하루 중 5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부부 갈등의 주된 원인과 그리고 해결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들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 그 이상으로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라고 저는 믿고 그런 마음으로 또 올려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 하시는 부부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 경제에 대해서 서로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어떤 생각인지, 그리고 내 생각과 배우자의 생각이 이만큼 차이가 나며 이것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힘들어하고 고생하고 있겠구나를 우리가 한번 다시금 되새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경제적인 문제의 그 원인들, 요인들이 또 있어요. 그 부분부터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무능력하세요. 오랜 시간을 이렇게 백수로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툭 하면 그냥 좀만 뭐라고 하면은 그냥 회사 그냥 때려치고 해서 길게 다녀보신 분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상대 배우자는 그 사람의 배우자의 급여를, 월급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자기의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이것은 무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좀 요즘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저 사람도 좀 가서 일 좀 했으면 하는데, 가정에 조금 보탬이 됐으면 하는데 차마 그 말을 꺼내기는 힘든 거예요, 입 밖으로. 그러면은 이것을 좀 눈치채고 알아서 자발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함께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배우자면 더없이 좋을 텐데, 그것을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너만 버는 것이라고 그냥 인식이 된 건지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으신 분들도 어쩌면 가정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무능력하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권 쟁탈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너가 버는 돈, 너 내 돈, 내가 버는 돈도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일방적으로 경제권을 가지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은 좀 이 돈을 이 사람이 나한테 다 넘겨줬으면 좋겠는데 넘겨주지 않아서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고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하시면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 경제권의 쟁탈이 문제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쟁탈이 아니라 함께 동의하에 합의를 보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부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경제관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들어오는 수입은 고정되어 있는데 나가는 지출이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지출을 또 메꾸기 위해서 또 카드 빚을 지거나 대출을 받거나 이런 식의 소비를 하고 계신다면은 이거는 경제관념이 없으신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는 것에 합당한, 마땅한 소비의 지출을 하셔야 되는데 이러한 생각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고요. 또 한쪽으로 치우친 경제권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내가 버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은 생활비를 주는데 좀 여유 있게, 아니면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융통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뭐 일주일에 얼마, 그것도 뭐 몇십만 원이 아니라 뭐 5만 원, 3만 원, 5만 원 이걸로 가정을 꾸리라는 거죠. 그러면은 요즘 물가도 지금 치솟아서 뭐 하루에 장을 봐도 10만 원 해도 몇 개 못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상황은 고르지 않고 푼돈식으로 떼주는 거, 이거 굉장히 비참한 일이거든요,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것이 나중에는 권력이 되고, 이러한 것이 또 그 상대를 가스라이팅 하거나 아니면은 통제하려고 하는 무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당하는 상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욕스럽고 모멸감, 그리고 비참할 수도 있다는 거,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빚, 어느 날 나도 모르는 빚이 터져서 이것마저도 감당해야 되는 몫이 나의 몫이 돼버리면은 세상이 절망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배우자 모르게 퇴직금을 먼저 빼서 쓴다든지, 아니면 어디서 또 이렇게 대출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또 배우자 모르게 또 빼돌려서 또 그 원가족 부모님에게 막 드리는 식의 이러한 형태의 돈의 흐름은 당하는 배우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러한 자기 입장에 자기 기준에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은 상대 배우자에게서는 당황스럽고 그리고 이것이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도박, 주식, 그리고 이제 반복되는 사업 실패도 부부 갈등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박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주식도 그냥 되지도 않는 주식을 거기다가 몇천 몇백씩 막 갖다 쏟아붓는 사람들도 정신 차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복되는 사업 실패로 인해서 한 사람은 빚을 짊어지고 있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또 가정 생활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아니라 우리 그리고 내 배우자에 대한 입장도 충분히 고려하시는 이러한 분이 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가족과의 얽힌 이제 돈의 문제도 이제 크게 갈등이 될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원가족에게 돈을 계속 보태고 있다는 등 아니면은 우리가 합의하에 양 부모님께 드려야 할 돈을 우리가 정했는데 그 이상으로 드리고 있다 하면은 배우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실망스럽고 그리고 또 불신도 생기고 배신감도 들고 그리고 굉장히 언짢은 불쾌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불투명한 소득도 이것도 이제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얼마를 버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 생활비로 주는 돈은 한정되어 있고 정말 빠듯하게 주긴 하는데 이 사람이 쓰고 다니는 돈은 막 펑펑인 듯한 느낌을 받을 때에는 심한 배신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갈등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렇게 갈등의 주된 원인의 주요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인물은 도대체 어떤 인물들인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좀 한번 좀 건드려 보았으면 해요. 첫 번째로요 이 사람들은요 무계획이에요. 무계획이 계획이고 계획이 무계획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즘 가정이 많이 어려우니까 당신이 더 보태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얼마를 좀 더 해줬으면 좋겠어. 얘기를 하면은 지금 하는 일만 잘 되면 아이 조금만 기다려봐. 그러면은 그 기다리는 거 언제까지 해야 돼? 나도 모르지. 왜 이렇게 돈 돈거리는 거야? 오히려 짜증을 내는 거죠. 계획이 없으세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어느 날짜에 얼마를 이러한 것이 없으신 분들이시거든요. 상대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애가 타고 속이 타는 노릇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신 분들은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야, 나는 고민 안 하냐? 나도 다 신경 쓰고 있어. 나도 마음 쓰고 있어. 네. 신경 쓰고 마음 쓰고 고민하는 것까지예요. 그래서 그 신경 쓰고 마음을 쓰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가정에 보탬이 되고 있느냐, 의무를 다하고 있느냐가 문제인데 안 한다 이거죠. 그것을 안 하면서 괜히 나도 열심히 그리고 나도 뭔가 머리로는 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책임하세요. 정말로 무책임하세요. 우리가 지금 이번 달에 나가야 될 돈이 얼마인데 얼마가 모자라 하면은 알았다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봐. 당신이 벌고 있잖아. 나까지 보태면 우리 그냥 떼부자 되겠어? 왜 이렇게 돈돈거려? 그리고 당신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었어? 되려 역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언짢아하고 더 화를 내는 거죠. 그러면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렇게 나오다 보면은 말이 하기가 싫은 거예요. 해봤자 또 화만 낼 것이고. 그러면 나도 그냥 받아치게 되고 또 이러다가 그냥 싸움으로 끝나버리니까는 말 안 하고 그냥 혼자서 전전긍긍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이분들은요 누구보다 자존심이 강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데 무슨 소용이 있으세요? 그 자존심으로 배우자와 그리고 내 가족은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거,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그놈의 자존심 하나 내려놓지 못해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내가 그냥 생활비하고 아니면 보험금하고 내가 이제 뭐 관리비는 낼게. 그러면 딱 거기까지만 내고 나머지는 다 자기 혼자서 쓰고 다니든 뭘 하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더 벌면은 더 보탤 수도 있고 더 보태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딱 그것만 하고는 자기한테만 다 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출하는 것이 좀 많다 보니까는 당신이 좀 더 보태주면 좋겠어. 당신이 좀 신경 써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야, 내가 관리비도 내지, 내가 보험료도 내지, 내가 뭐도 내지. 그럼 뭘 더 바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신 되게 이기적이다. 당신은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한테만 그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정을 위하고 가정이 우선인 사람이 아니다 보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위주로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상대방에게 불쾌함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또 많으신 거예요. 또 이러한 부분들도 있죠. 가족의 어려움 그리고 가족이 고생하고 있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못하세요. 이분들은. 그래서 배우자가 지금 너무 힘들다. 내가 지금 투잡을 쓰리잡을 뛰고 있는데 그래도 너무 좀 모자란 부분이 많은데 지금 당신이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줘. 당신이 좀 이것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야, 지금 당장 죽는 것도 아닌데 너는 왜 이렇게 징징거려? 그리고 정 힘들면 애들 학원 끊어.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당연하고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무를 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부부의 관계에서 의무로 이것은 마땅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으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이 문제의 주요 인물이신 분들로 인해서 상대 배우자나 가족들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제가 대신해서 좀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